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치공구에 많이 나오는 깊은 자리 파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력 전달 장치에도 본체와 커브가 결합되는 부분에 육각 볼트로 조립을 하죠. 그 부분에는 100% 깊은 자리 파기 규격을 적용해야 되고요. 치공구에도 여러 가지 부품과 부품 간의 조립에 핀 아니면 육각 볼트로 조립을 하기 때문에 깊은 자리 파기 규격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공단에서 주는 규격에는 깊은 자리 파기 규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이런 규격을 적용해야 되며 이 값들이 단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값들을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1번 부품과 2번 부품이 결합이 되어 있죠.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으로 조립이 되어 있냐면 육각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2번 부품에는 탭을 그려줘야 되고요. 앞나사 1번 부품에는 깊은 자리 파기 볼트가 들어갈 자리를 파줘야 됩니다. 기준은 볼트의 끝부분에 들어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자로 잽니다. 자로 잽니다. 보통 3mm 아니면 4mm 아니면 5mm 이 세 가지 중에서 시험에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반적으로 4mm를 제일 많이 쓰죠. 만약에 3mm가 나왔다 그래도 4mm 값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5mm가 나왔다 그래도 4mm 값을 적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4mm 값을 찾아야 되는데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가겠습니다. 자, 깊은 자리 파기는 볼트나 너트 혹은 작은 나사의 머리가 가공물에 가지런히 묻힐 수 있도록 가공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이렇게 가공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도 됩니다. 이런 세 가지 값의 규격을 찾아서 집어넣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먼저 깊은 자리 파기를 알기 전에 이것부터 알아야 되는데요. 나사를 제도하는 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나사 제도하는 법에는 수나사가 있고요. 앞나사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수나사는 순놈, 앞나사는 앞놈. 앞나사에 이렇게 수나사가 끼워 들어가야 되는데요. 조립된 나사의 제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수나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수나사는 바깥을 호칭지름 또는 바깥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수나사의 바깥지름은 이 부분이겠죠? 굵은 실선이 됩니다. 굵은 실선은 캐드상에서 저희가 녹색 외형선이라고 하죠. 외형선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이 부분은 골지름이라고 하는데요. 골지름은 가느실선입니다. 캐드상에서는 흰색 또는 빨간색을 씁니다. 그리고 요선 있죠. 요선은 여기서 여기까지를 완전 나사부, 여기서 여기까지를 불완전 나사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의 경계는 외형선, 즉 녹색을 사용합니다. 수나사의 제도법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수나사에 우측 또는 좌측 면도를 그릴 일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줍니다.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튀어나오고요. 여기서 이만큼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4분의 1을 잘라내는 방법대로 우측 면도를 기입을 해줍니다. 옛날 책 같은 데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없죠. 이것은 옛날 규격입니다. 요즘에는 규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규격 표시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수나사를 표현을 해줘야 되고요. 앞나사는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됩니다. 자, 관통됐다고 하면 안쪽 있죠? 안쪽을 안찌름이라고 하는데요. 이쪽을 굵은 실선으로 그려줍니다. 바깥, 여기서 여기까지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호칭지름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다른 말로 골지름이라고 합니다. 골지름은 가는 실선입니다. 자, 이쪽이 굵은 실선이고 이쪽이 가는 실선입니다. 그리고 해칭을 단면에서 그릴 때는 이런 골지름 안까지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어 줘야 됩니다. 뭐 우측면도나 평면도 뽑아낼 일이 있다. 그럼 똑같이 이렇게 4분의 1 정도를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제도를 해줍니다. 만약에 탭 나사, 이것은 관통되지가 않은 거죠. 똑같습니다. 부분은 똑같고요. 아랫부분에 드릴로 가공을 할 때 이 드릴의 날끝 각도가 원래는 118도가 되어야 되지만 제도상의 어려움 때문에 그냥 120도로 해줍니다. 이 부분은 각도를 30도로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탭 나사를 제도합니다. 저희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규격이 빠졌는데요. 왼쪽 거는 무시하게 치고요. 스포 페이싱인데 여기는 볼트 머리가 튀어나오겠죠? 튀어나오는 살짝 가공을 해서 튀어나오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볼트 머리가 완전히 묻히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완전히 묻히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깊은 자리를 파줘야 됩니다. 조립 때는 상대편에 나사가 4mm다. 그럼 M4다. 그러면 M4 요 치수를 나사의 호칭 기준으로 잡아서 요 값들을 구해줘야 되는데요. 4.5, 8, 4.4 카운터본은 아니고요. 이 값들을 적어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H는 4.5가 되겠죠. T는 4.4가 됩니다. D-는 8이 됩니다. 물론 앞에 파이가 붙어야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알아야 될 사항은 깊은 자리 파기에서 자리를 판 값은 거칠기가 W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W가 세 군데가 모두가 W가 들어갑니다. 작은 지르면은 만약에 4개다 그럼 4 2개다 2 이런 식으로 치수 기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3, 4, 5 요거를 외우세요. 간단하니까요. 이런 세 가지 정도만 외워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CAD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의에서 배운 동력 전달 장치인데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볼까요? 이런 식으로 본체와 커버가 4번인가요? 커버 사이에 이런 육각 볼트로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육각 볼트가 여기까지거든요. 조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1번에서는 탭을 그려줘야 되고요. 4번에서는 깊은 자리 파기 그려줘야 됩니다. 제도의 규칙에 맞게 그려줘야 되고요. 기준 치수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를 자로 잽니다. 자로 재서 만약에 4mm다 그러면은 M4mm의 기준을 잡아서 깊은 자리의 규격을 세 군데를 아까 전에 본 그 값들을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본체에서는 4-M4 그 다음에 탭의 깊이 자로 잽니다. 7mm 요것만 기입을 해주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4mm라는 거죠. 4mm라는 거고 깊이는 7mm 몇 개가 있는지 요 값들을 탭에서 기입을 해주고요. 물론 탭의 바깥에 골찌름은 가는 실선 그 다음에 요 값들은 30도 해칭은 안쪽까지 들어오게 이렇게 제도를 해줍니다. 이 기준 4mm를 기준으로 아까 전에 찾아본 4.5, 4.4, 8mm 거칠기는 W가 세 군데 들어가고요. 앞에 4개가 있다 그러면 4- 이런 식으로 기입을 해주는 겁니다. 물론 피칭 원지름의 54mm와 54mm는 정확하게 맞아야 되겠죠. 조금 더 밑에 가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요거는 본체고요. 이거는 커버입니다. 이거는 육각 볼트입니다. 그래서 이 중심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조립이 되겠죠. 저희는 기준을 4mm 자로 잽니다. 그래서 4mm 짜리의 깊은 자리 파기를 파주는 겁니다. 실제로 규격을 봐야 되는 부분과 제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이 부분이고요. 이것은 그리는 게 아닙니다. 무브로 옮겨 볼게요. 정확하게 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탭이고요. 이게 깊은 자리 파기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이제 요게 끼어 들어가겠죠? 끼어 들어가 볼까요? 무브로 요점을 그대로 읽겠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가 좀 복잡하죠?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것이 육각 볼트고요. 우리가 그려줘야 되는 부분은 깊은 자리 파기가 조금 더 크죠? 그리고 탭이 이 부분이 탭입니다. 감이 오시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지금 녹색과 흰색이 겹쳐 있잖아요. 우리가 배웠던 제도의 이론 중에 선이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외형선이 가장 우선하죠. 외형선, 숨선, 중심선, 치수선, 해칭선 이런 식으로 선이 겹치게 되면 우선하는 순위가 있는데 지금 외형선과 가는 실선이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선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제도의 이론입니다. 이 영상을 잘 보시고 원래 문제 도면에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4mm고 깊은 자리 파기를 크게 파주고요. 안에 볼트가 끼어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여기까지 자로 재니까 4mm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지금 1번에 2번에 지금 이어지는 부분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M4죠. 반대쪽도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4mm가 1번 베이스랑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해칭이 안쪽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만약에 반대편은도 해칭이 안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M4mm짜리 기준을 잡아서 1번에 4.5, 4.4, 8mm 이 값들을 외워서 적어줘야 되는 겁니다. W를 적어줘야 되지만 W를 왜 안 적어주냐 하면 지그에서는 대표 거칠기가 W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다
대표 거칠기로 인식을 해서 거칠기를 기입하지 않아도 W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이해가 되나요? 이까지 이 부분인데요. 여기가 탭이고요. 관통된 탭이고요. 지금 여기가 깊은 자립하기고요. 지금 요 안에 나사가 조립되어 있는 세 가지가 다 조립되어 있는 겁니다. 탭과 깊은 자립하기가 나사가 조립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잘 파악을 하셔서 우리는 깊은 자립하기 나사를 그리는 것도 아니고 탭을 그리는 것도 아니고 깊은 자립하기를 탭의 기준을 따라서 깊은 자립하기를 그려주면 되는 겁니다. 치공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개념을 정립하시고 치수기입을 하신다면 정답도면을 보면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지? 그런 실수를 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한 개념이니까 확실하게 암기하시고요. 이 부분들을 적용해서 그 다음 도면에도 계속 적용해서 기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